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계엄 이슈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저 포함한 모든 국민분들은 일상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죠. 이 계엄, 별일 없을 거라고. 실제로 바로 저는 조금 제가 예측 못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저는 바로 계엄 선포하자마자 국회가 개회가 돼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들 이제 잠 푹 자고 아침에 국회 본회의를 이제 개회를 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제가 이제 그 시간대를 보니까, 한, 계엄 선포하고 나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본회의 국회를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바로 가결했더라고요. 단어를 조금, 이제, 어렵게 써서 그런데, 어쨌든, 그 계엄 반대를 바로 즉각했다는 얘기죠. 저는 좀 아침에 좀 해 뜨면 할 줄 알았는데, 바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런 유례가 없죠. 아무리 긴급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아침에, 국회 문 열고, 그제서야 이제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 정원이 300명인데, 그것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300명도 안 모이고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그동안 마지막 계엄이 있고 나서 40년이 지난 동안 있어왔던 역사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국회의원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약간 살짝 놀랐어요. 계엄 선포하자마자 2시간 만에 바로 국회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계엄 해제 반대를 할 줄은 그거는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인들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어쨌든 결과는 제 예상과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정할 건 정해야 됩니다. 국회에 군대를 일단 707 특임대를 파견을 했잖아요. 이제 파견을 했는데, 국회 표결을 방해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은 오늘 아침이 아니죠? 녹화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하고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엄은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좀 약간 조금 웃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 역사상 계엄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 경우는 처음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계엄을 선포를 하고, 바로 즉각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또 바로 취소된 것도 처음인데 국회 그 표결을 방해하지 않을 거면은 군대는 뭐하러 국회에다가 파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저만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대 가서 사시를 비록 구수를 했다고 했지만 사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되어서 쭉 근무를 하다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 대통령이 된 거를 보면은 일단 저보다는 똑똑한 인간인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그 인해 장막이라고 하죠. 박근혜 탄핵 때도 얘기 나왔었던 것이고 지난 역사 동안 주변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군주가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나라를 망치는 일은 그 사실 뭐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뭐 지난 조선시대 아니 뭐 여기 한반도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숱하게 있어왔던 역사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군주라도 간신배, 인해 장막 때문에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은 그동안 항상 숱하게 있어왔어요. 늘. 이번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 이번 사태는, 윤석열은 개인으로서는 똑똑한 인간이겠지만, 주변 측근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부 현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파견했다는 거는,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위 쿠데타 단계까지 그 의도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결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분명히 그 표결을 무시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선을 넘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는 되지 않은 건데 일단은 군대를 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계엄만 선포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의 명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군대는 그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명분에 쓰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국회에 파견을 하지 않았으면은 친위 쿠데타의 의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건데 국회에다가 군대를 파견을 했다는 거는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지 않을 거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현장에 파견된 실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요즘 그 유행어로는 좀 WWE라고 하고 이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자면 약속대령 같은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그렇게 방해하는 신용만 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인해 장막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는 군대를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군대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 다 준비가 돼 있다. 이 군대 파견하면은 국회 계엄 해산 요구 표결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엄 정국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을 것이고, 이 현장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실행을 했을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군대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군대가 내부에서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그 의료 이슈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했었죠. 일단 군인들이 보면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병력 자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교와 부사관도 모집이 계속 미달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도 전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초과 근무 수당이 거의 절반 정도는 인정이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단순 근무 시간 대비 급여로 보면은 진짜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급여를 조건을 떠나서 대한민국 군인 대부분은 격오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군대의 특성상 이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상 보통 그런 부분은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가만히 드는 그런 지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장소에서는 도시가 구축이 되질 않고 도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격오지가 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거의 많은 수가 군필자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다 강원도 상간 오지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는 아예 병사가 굉장히 미달되어가지고 수병이라고 하죠. 배를 타는 병사들, 간부 말고, 병사들 없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해상에서 순찰 작전이든 실질적인 작전이든 간에 수병 없이 간부들로만 지금 배를 타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바다에 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해군 같은 경우는 병사 수급 자체가 지금 애진작에 씨가 말랐어요. 공군 같은 경우는 약간 논외이긴 한데, 공군은 근무 여건도 편안하고, 활주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심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이제 건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격오지에서도 비교적 격오지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는 좀 지원하는 병사들도 있어서 인적 자원이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낮다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군대가. 근데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보통은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시골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웬만큼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1차원적인 개인의 의식주가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에서 그런 것도 직업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군대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업무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쓸데없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군인의 본분은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 훈련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잔 업무가 너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만 딱 들자면은, 가령 그런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군대의 수뇌부들은 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제1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부대 미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대 내부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깐깐하게 엄청 진짜 과도할 정도로 집착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제 군대 내부에 흡연자들 담배 피우라고 흡연장 같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흡연장을 매일매일 청소를 시키는데 그냥 청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서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 뭐 청소 하나 하는데 사진 찍어서 그걸 문서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웃기는 일인데 또 내부 보안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 못하게 하고서 그 행정실이나 인사과에 있는 그 보고용 그 똑딱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챙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진을 찍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진도 몇 커트를 찍어야 되는지 규정을 정해놓습니다. 청소 하나 하는데 사진을 찍으라는 것도 웃긴데 그 사진을 몇 장 찍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몇 장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 컷, 어디에서 한 컷, 어디에서 한 컷 이런 거 찍으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이 사진기를 핸드폰으로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찍는 것도 아니고 그 항상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청소하러 가는 김에 이 사진기를 갖고 가겠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진기를 항상 행정실에 구비를 시켜놔야 되고 이 사진기를 찍기 전후 몇 분 사이에 이 사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불대장을 작성을 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지금 단순히 한 가지 예시만 든 거예요. 매일매일 흡연장 청소를 해야 되는데, 흡연장 청소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기를 불출하기 위한 수불대장까지 작성을 해야 돼. 와, 이 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급을 떠나서 사람 한 명이 흡연장 청소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기를 그 불출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수불대장 작성을 하고 이것저것을 해. 자,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저 혼자 하라고 하면은 그 단순 업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만 아무리 빠르게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가뜩이나 이런 식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면은 일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일은 이런 식으로 시키니까 사람들이 견딥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도 없고 일은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급여라도 많으면 버틸 텐데 중소기업보다 못한 급여를 가져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말단들 뭐 중사, 하사, 상사 또는 장교로 치면 소위 중위, 대위라고 칠 수 있겠죠? 이런 직업 군인들 버티지 못하고 다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군인들의 말단, 실무에서 일하는 이런 군인들의 말단의 현실은 아무도 그 이해하려거나 이게 들여다보지 않고 이 장성급 군대 수뇌부들은 얘기를 하자면 이 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별 하나 준장까지는 군 내부 진급 시스템으로 진급이 되는데 별 2개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별 하나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지 뭐 불분명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건 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 하나부터든 2개부터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 장성급 군 수뇌부들은 이 어떻게든 이 진급 때문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별 지랄 생쇼를 다 해요. 보여주는데 집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나 이런 뭐 군대 행사 같은 거 이런 거에 온갖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대 내부의 자원을 쏟습니다. 가뜩이나 그 교육훈련도 아니고 별 쓰잘데기 없는 잡무 때문에 이런 말단 병사들이나 간부들은 죽어나가는데 이 장성들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그 보여지는 것만 집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보여지는 거, 막 근사하게 막 보여주고 하니까 자기 측근에 있는 장성들은 신뢰를 하고 막, 좋다 그래.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데려왔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막 삐까뻔쩍해. 그러면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인의 장막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삐까뻔쩍한 모습만 보여줘. 지금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은, 야,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잘 정비돼 있고 훌륭하구나. 아, 대한민국 군대 최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성도, 자기들 참모라고 하면은 영광급일 거 아니에요. 대령, 중령 이런 애들이랑 놀 거 아니야. 포스타면은 대령, 중령도 아니고 투스타, 원스타 이런 애들이랑 놀겠죠?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병장이 일병, 상병이랑 놀듯이 포스타, 국방부 장관급은 원스타, 투스타들이랑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포스타, 국방부 장관, 김용현 같은 놈도 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정광석화 같이 작전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들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제 국회의사당, 국회를 점거한 군인들이 자기들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군대가 이렇게 개판인데 진짜 현장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잡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막 환장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뭐 계엄 작전을 발동을 해가지고 국회를 점거하라고? 일단 내가 부사관이나 장교예요. 일선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제 나이 되면은 뭐 부사관으로 치면 뭐 상사나 원사급 될 거고 장교로 치면은 뭐 대위 정도 될 거예요. 현장에서 총도에 근무하는. 뭐 사실 제 나이에 군인이면은 뭐 거기 현장에 갈 일이 잘 없긴 하죠. 40대가 그 장구리 메고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사실 잘 없지. 뭐 어쨌든 그냥 예를 들고 제 나이를 떠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뭐 예를 들어 20대에서 뭐 30대 사이이고 장구리 메고 총기에다가 뭐 탄알 수복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했어. 근데 난 진짜 이 직장생활 이거 나 오늘 막 진짜 막 지금이야 막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야. 근데 나는 직장인이고 회사원이라는 입장으로서 당장 내가 뭐 이렇게 뭐 출동 나가라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어. 그냥 항명할 수는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이 개개인으로서 뭐 일부 좌파들이나 뭐 지금 거기 지금 현장 출동한 군인들 가지고서 싸잡아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거 너무 진짜 현실을 모르고 너무 잔인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인간 개인으로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장이 너무 개판이고 당장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서 일단 현장 가, 출동해, 오케이, 좋아. 근데 출동해가지고 거기 그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오는 들어오고 표결을 위해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시위대들한테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숱하게 겪어왔잖아. 부대 내부 흡연장 청소 하나 하는데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놓은 수뇌부한테 내가 뭘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응? 국회의원들 표결 못하게 막고 저지하고 구속하고 시위들 막으라고 막 총기를 발포할 수 있어요? 뭘 믿고? 계엄의 명분은 둘째치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지금 군대 수뇌부가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걸 커버 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냐고. 기대할 수 없지.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유혈 사태가 퍼졌어요? 그러면 지금 군 수뇌부들이 그걸 책임을 져줄까?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시민이나 국회의원을 향해서 폭력을 행동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일선 병사나 간부들한테 책임을 물을지 너무 눈에 보이잖아. 막상 나중에 이거 재판 이거 계엄군이 폭력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좀 나라가 다시 계엄이 해제가 되고 정상화가 되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재판이나 그런 게 벌어졌을 때 이런 군 수뇌부들이 커버를 쳐줄 거라는 기대가 하나도 없지. 부하들을
훈련도 안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온갖 잡무에 시달리게 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지금 군대가 됐는데 그런 말을 듣겠냐고.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나 같아도 말 안 들어. 일부 또 극우 보수들은 뭐 저도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극우지만 저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미친 극우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왜 현장에서 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시민들을 진압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막지 않느냐라고 또 계엄군을 욕하는 또 보수 쪽 극우들 인간들이 있어요. 아 제발 염치가 있어야지. 중세시대도 아니랬어. 중세시대에도 용병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세력에 속하지 않고 돈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돈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들도 지금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 급료를 못 받을 것 같아. 지금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이쪽 영주랑 저쪽 영주랑 싸우고 있는데 난 이쪽 영주에 고용된 용병이야. 계약금은 받았어. 그리고서 이제 전투가 끝나면은 몇 가지 이제 보상금이랑 뭐 이렇게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지고 있어. 그럼 바로 손절 때려요, 용병들. 그게 사람 심리라고. 지금 현대 민주사회랑 봉건사회랑 비교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내 안전과 내 이익이 도모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수뇌부의 명령을 그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 그 특임대 분들은 타협을 한 거죠. 출동하라는 명령까지는 받았으니까 현장까지는 가겠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시위대나 국회의원들까지는 그냥 적당히 부딪히는 척하면서 막지는 말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군 생활도 너무 힘들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도 없고 열심히 국가에 충성해봤자 돌아간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명령대로 따랐다가 커버 쳐줄 내 돈은 둘째치고 나중에 이런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 커버 쳐줄 보장이 1도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도 일인데 그 일이 폭력을 띠는 일이잖아. 시위대나 국회의원들 향해서 어떻게 발포를 합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너무 부족하잖아, 명분이. 그리고 그런 명분과 양심상 그런 외부 그 수뇌부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군대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현장에 출동을 했어도 개인 양심상 그런 폭력 행위를 할 수가 없었겠지. 어쨌든 그렇게 돼서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왕 계엄을 선포했으면 시작은 너무 명분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 명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민주당이 반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명확한 추가 증거나 정황 증거를 들고 국민 앞에 나타나서 담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명분도 부족한데 행동도 너무 어설펐어.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된 김에 계엄 기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번 너무 눌러보고 싶어서 못 참고 눌러봤다. 이런 약간 좀 철부지적인 그런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이 계엄이라는 버튼이 있어. 기능이 있어. 한번 눌러보고 싶어. 그래서 눌러봤다. 예, 뭐, 우스갯소리고 웃기긴 한데, 뭐, 계엄이 장난입니까? 계엄은 장난이 아니죠. 아무리 그래요, 맞아요. 친위 쿠데타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국회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반대를 수용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헌법적인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써도 됩니까?
계엄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냐?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해도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진짜 정말 그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극약의 약을 쓸 거면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민주당 싫어요. 저도 술자리나 그냥 개인 일개 개인의 입장으로서 그냥 진짜 저도 민주당 그냥 다 해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저도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냥 오히려 민주당 애들은 좋아할걸? 민주당 애들은 지금 말로만 막 소리 지르고 막 쓰고 인상 쓰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지를 부르고 있다고. 아, 이거 바로 그냥 탄핵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윤석열 내쫓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그려졌다. 맞잖아요. 좋은 그림이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상황이면 저도 원래 윤석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민주당과 이재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가 있어. 뭘 해줄 수가 있어. 정말 허탈하고 힘이 빠집니다. 대체 왜 이래.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이 똑똑한 사람인데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인해 장막은 누가 세워요? 군주들이 자기 주변 간신과 신하들을 누가 정합니까? 군주 자신이 정하잖아.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이게 머리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머리랑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는 머리랑은 좀 달라요. 지능과 지혜의 영역이지. 윤석열은 지능은 높을지 몰라도 지혜가 한없이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착잡합니다. 저도 참 이 보수와 우파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다 같이 보수와 우파를 지금 끌고서 지금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윤석열이? 정말,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계엄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군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탄핵은 안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개혁신당도 이런 계엄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탄핵만큼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 계엄 때문에 개혁신당은 탄핵 쪽으로 지금 당론을 잡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혁신당 좋아하지만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명분보다는 제가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명분보다는 좀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근데, 어디다가 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국민 여러분이 지금 탄핵이 원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한테 계엄을 건의했던 이 군 수뇌부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데 일단 군 수뇌부들은 바로 그냥 다 조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은 탄핵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지만 그에 준하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정말 착잡합니다. 일단은 조금 좀 짧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좀 군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느라고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도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는 군인 여러분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내 보수 정치권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악재이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방향에 있어서는 잘 된 겁니다. 현장에 있는 그 군인들, 파견된 계엄군 측의 그 707 특임대 그 특수작전 공수부대 여러분들의, 정말 절묘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정말 좋지 않은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또 직거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